권력 승계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공식 후계자요, 아예 없습니다. 순정차이나 후추나 같이 한때 후계자로 불리던 인물들은 전부 변방으로 쫓겨나거나 감방에 갔어요. 게다가 차세대를 이끌 70년대생, 7링허 세대는 최고 지도부에서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정권이 안정을 유지하려면 후계자가 필수인데 지금 상황에선 누군가 후계자로 지목된다? 그건 말 그대로 당장 죽으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이징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지금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짙은 안개에 쌓인 중국의 권력 구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이상현상들을 추적해보는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거대한 블랙박스 내부의 은밀한 움직임들, 그리고 지정학적 단서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 최고위급 장성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냥 조용히 은퇴한 게 아닙니다. 이 최고위 장성들은 대체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이건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갈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여기 화면에 98만 3천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게 뭐냐면요. 단지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공산당 기율 당국의 표적이 된 관리들의 수입니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목 안에 100만 명에 가까운 당과 군의 인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숙청은 과거 마오쩌둥 시대조차 뛰어넘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를 소름 돋게 하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4입니다. 지난 3년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4명의 최고 계급 장성들이 하루아침에 해임되거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서 개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지휘부의 뼈대 자체가 와르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철통 같은 군부 안에서 무슨 피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텅 비어버린 중국군 최고사령부의 미스테리, 그 현장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핵심 중의 핵심, 실질적인 작전 최고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 7명이 있던 최고위원이 단 2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절반도 안 남은 겁니다. 특히 2026년 1월엔 시진핑의 가장 가까운 맹우이자 사실상 작전 책임자였던 장유샤 부주석마저 충격적으로 낙마해버렸죠.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건 시진핑 본인과 반부패 주사를 담당하는 장성 단 한 명뿐입니다. 정말 기형적인 구조가 된 거죠. 게다가 이 숙청의 칼날은 부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통제하는 로켓군, 해군, 심지어 대만 작전의 핵심인 동부전구를 포함해 5개 전구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방으로 망명한 전직 내부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지금 공산당 내부는 권력이 전부인 무자비한 투기장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제까지의 가장 가까운 동맹조차 언제든 제물로 바치는 극도의 긴장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린 부패 스캔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수십 년간 굳혀진 규칙들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고 모든 것이 1인 지배체제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는지 그 구조적 뿌리를 봐야 합니다. 과거의 타임라인을 잠깐 살펴볼까요? 1982년 독재를 막으려고 헌법에 임기 제한을 뒀었죠. 2002년엔 68세가 되면 은퇴한다는 암묵적인 룰도 생겼습니다. 2012년 시진핑 집권 때까지만 해도 이 룰에 따라 질서 있는 이양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2018년 이 모든 안전장치의 핵심이었던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전격 철폐됩니다. 덩샤오핑 시대부터 이어져 온 권력 분점의 룰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겁니다. 여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정치 파벌들의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공직 은퇴와 부패 척결이라는 폭풍을 거치면서 다른 파벌들은 마치 눈 녹듯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반면 핵심 권력은 오직 최고 지도자의 측근과 충성파들로만 철저하게 꽉꽉 채워졌죠. 눈에 띄게 대비되지 않나요?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과거에는 총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꽤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개인 지배 체제는 어떨까요? 조직의 전문성이나 필요성보다는 무조건 지도자를 향한 충성이 영순위입니다. 경제를 이끌던 총리의 힘은 쏙 빠졌고 국가기구 전체가 단 한 명을 위해 돌아가도록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치명적이고 역설적인 세 번째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모든 권력을 움켜준 이 거대한 국가에 정작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 바로 노쇠한 제국이 만들어낸 아찔한 진공 상태입니다. 한 외교 전문가가 아주 의미심장한 뼈아픈 경고를 남겼습니다. 베이징 전역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시진핑의 점차 개인화되고 갑작스러운 의사결정과 결합되어 이는 중국 경제정책의 미래에 불길한 징조가 되고 있다. 캬, 이 표현 좀 보세요. 철저히 통제된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의 기분이나 직감에 의존하는 1인 결정 시스템이 얼마나 큰 구조적 재앙을 품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권력 승계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공식 후계자여 아예 없습니다. 순정차이나 후추나 같이 한때 후계자로 불리던 인물들은 전부 변방으로 쫓겨나거나 감방에 갔어요. 게다가 차세대를 이끌 70년대생, 츠링허 세대는 최고 지도부에서 콧배기도 안 보입니다. 정권이 안정을 유지하려면 후계자가 필수인데 지금 상황에선 누군가 후계자로 지목된다? 그건 말 그대로 당장 죽으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블랙박스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국제 정세에 결정적 타격을 줄 4가지 권력 승계 시나리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시나리오는 4가지입니다. 첫째, 질서 있는 이항. 이건 키워드는 후보가 없으니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둘째, 은퇴 연장. 본인의 안전을 위해 2027년, 길게는 2032년까지 계속 자리를 꽉 쥐고 있는 거죠. 셋째, 쿠데타나 내부 도전. 이건 보안기구의 감시가 워낙 무시무시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뭘까요? 바로 가장 끔찍한 넷째, 갑작스러운 유고나 병환 상황입니다. 정해진 승계 룰이 없으니 그동안 짓눌렸던 파벌들이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우며 거대한 대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폭발적으로 높습니다. 이걸 정치학에서는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부르는데요. 참 얄궂은 모순이죠. 내가 물러난 뒤에 안전하려면 나한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후계자가 필요한데 막상 힘을 실어주면 그 후계자가 권력자의 가장 무서운 위협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승계 규칙은 원래 권력자를 쿠데타에서 지켜주는 방패인데 지금은 그 방패를 스스로 부숴버린 탓에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중국 내부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폭풍이 밖으로 퍼져나가며 우리 글로벌 안보에 어떤 직격탄을 날릴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 중국군은 아주 기묘한 모순덩어리입니다. 겉보기엔 연간 2,49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화려한 하이테크 군대죠. 근데 속은 어떨까요? 언제 숙청될지 몰라서 덜덜 떨며 스스로 결정 하나 못 내리는 지휘부로 가득합니다. 인적 취약성이 극에 달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쥐어줘도 위아래 신뢰가 완전히 박살난 군대는 결국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이게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일까요? 중국은 당장 2027년에 군 현대화를 완성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 정치가 너무 불안해져서 외부로 시선을 돌릴 돌파구가 필요해진다면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걷잡을 수 없는 우발적 충돌이 터질 가능성이 치솟게 됩니다. 게다가 견제받지 않는 1인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뒤흔들고 전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만들 겁니다. 공포에 질린 지휘부와 어마어마한 화력의 만남, 이게 바로 전 세계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베이징의 블랙박스가 마침내 열리는 그 순간, 폭발할 듯 응축되어 있던 긴장감과 막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가 세상에 터져 나올 때, 과연 우리 세계는 그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눈이 모이고 있습니다.